안녕하세요. 입시 컨설턴트 이쌤입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 이제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있을 대입 2022학년도죠. 그 대입의 입시 전형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학생들이 또 어떻게 지금 학교들이 지금 발표를 좀 했는지를 보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 저 이쌤이 오늘 이제 진행할 자료는 이 2022학년도 대입전형 미리 보기 이제 프리뷰라고 해서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만든 자료예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이 자료가 되게 잘 정리되어 있어서 다른 이제 뭐 기관이라든지 다른 분들께서 이렇게 만든 자료들보다 이 자료를 함께 보면서 대입 전형이 어떻게 있는지 이렇게 좀 알아본다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 자료를 좀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교육청에서 만든 자료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쉽게 이제 다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먼저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입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알아보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입시는 우리가 흔히 수시와 정시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그랬을 때 수시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습니다. 교과 전형 이렇게 교과 전형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또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죠. 이거는 이제 흔히 우리가 학종이라고 하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고, 자 그리고 논술 전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기 그리고 실적 위주 전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시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뭐 수능 위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뭐 실기 실적 위주도 있는데 사실 정시는 뭐 수능이 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뭐 각각의 이제 전형들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어, 좀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제가 이렇게 메모장으로 적어드리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의 이제 내신 등급과 뭐 거기에 이제 뭐 면접이 있는 데들도 있고 없는 데들도 있습니다. 면접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또 여기에 뭐 서류,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의 생활기록부 또는 뭐 자소서가 있는 학교들도 있어요. 뭐 학교에 따라서. 근데 대부분은 주된 거는 이제 내신 등급을 가지고 그냥 선발을 한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의 이제 뭐 생활기록부죠. 생활기록부 서류와 이제 여기에 어, 뭐 자소서. 사실 자기소개서도 이 자기소개서와 생활기록부 둘 다 서류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면접을 통해서 보통 이렇게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학교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생활기록부만 보는 학교들이 있고, 또는 여기에 자기소개서까지 추가하는 학교가 있고, 이 세 개를 다 보는 학교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해 주셔야 돼요. 내가 어떤 대학에 어떤 전형을 넣었을 때 어떠한 것들을 보고 평가를 하는지를 미리 알고 계셔야지 그래도 우리가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할 수 있겠죠. 자, 논술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자체에 논술 시험을 봅니다. 이제 학교별 자체 논술 시험, 학교별 자체 논술 시험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수능 최저 등급이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리고 없는 학교들도 있고. 그래서 논술 시험을 좀 잘 보게 되면은 사실 선발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3 학생들 중에 내신 성적이 좀 좋지 않거나 내가 뭐 종합전형 준비를 안 했다라고 하면 많은 학생들이 이제 논술 전형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러니까 지원하는 그런 이렇게 형태를 좀 보여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실기 실적 위주는 뭐 그렇게 애초에 준비를 했던 뭐 이제 재능이라든지 사실 뭐 사실 특기자도 점점 없어지고 있는데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 정시는 수능 위주로 학생들 점수로 선발이 된다. 수능 시험을 봐서 그냥 그걸로 맞춰서 지원해서 들어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교과 전형에서 제가 아까 이야기를 좀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수능 최저 등급,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학교들이 좀 많아요. 보통 우리가 상위권 학교들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내가 단순히 내신 등급만 좋다고 선발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부터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교과 성적 100%, 여기서의 교과 성적은 내신 등급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학교들이 있는데 뭐 가톨릭 때부터 쭉 시작해서 이렇게 학교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건대, 국민대, 뭐 단대,
삼육대, 상명대, 뭐 서경대, 과기대, 시립대, 성대, 세종대, 수원대, 숭실대, 아주대, 용인대, 뭐 을지대, 인천대, 인하대, 청운대, 한국산업기술대, 그리고 항공대, 한성대, 뭐 한양대, 에리카, 홍대, 그리고 덕성여대, 동덕여대, 서울여대, 숙명여대, 뭐 이런 식으로 이 학교들은 내신 등급을 기준으로, 내신 교과 성적을 기준으로 100%를 해서 학생들을 선발하지만, 그랬을 때 최저학력 기준을 넘어야지 이 학생들이 평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교과 성적 100%의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 같은 경우는 내가 수능 최저를 일단 맞출 수 있는지 없는지가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거를 맞추게 된다면 그때 이제 평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뭐 아무리 내가 1등급에 가깝다 할지언정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지 못한다면 선발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비구적인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 제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좀 설명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 지금 이 자료 자체가 2022학년도 대입전형 계획안입니다. 자, 고2 때 이제 계획안을 발표를 해요, 학교들이. 그리고 이제 고3 때 모집 요강을 발표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계획안을 보고 계시는 거고, 고3 때 이제 4월쯤, 그리고 4월에서 5월쯤 이 모집 요강이 발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모집 요강 확인을 꼭 필수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교과 성적에 비교과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까지 들어가는 학교들이 있는데, 사실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해요. 선생님, 이거 비교과면 그 뭐 서류에서 내가 뭐 전공적 합성 또는 계열적 합성에 맞춰서 그런 활동들이 평가가 되는 건가요? 그것보다는 여기 교과 전형 안에서의 비교과는 출결과 봉사 시간을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점수가 퍼센테이지가 가져가는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만나고 상담을 하고 학생들이 지원을 할 때 뭐 여기서 점수가 깎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학생들이 이 비교과 영역의 점수는 거의 만점을 받고 들어가고 교과로 갈라지기 때문에, 사실상 교과 전형 뭐 100%라고 봐도 저는 무방하다고 보통 말씀을 드려요. 뭐 출결과 봉사에서 뭐 점수가 깎이는 거는 조금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사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뭐 봉사 시간 같은 경우 또 출결 같은 경우가 지금 지역마다 학교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또 모집 요강에서 어떻게 평가를 할지, 다시 어떻게 확정이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교과 100%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학교들과 뭐 다를 게 없고, 최저 학력 기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꼭 맞춰주셔야 된다. 이것부터 맞추고 내가 교과를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해야지, 교과 내신 점수만 마냥 높다고 선발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교과 성적에 이제 면접이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 여긴 최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저도 맞춰주셔야 되고, 거기에 이제 면접이 비중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내가 교과 성적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뭐 면접 준비가 좀 잘 된다라고 하면 지원했을 때 그래도 좀 기대를 걸어볼 만한 학교가 될 수 있겠죠. 거기에 더군다나 최저학력 기준까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최저학력 기준을 못 맞추는 학생들도 정말 많습니다. 저는 보통 한 70%, 한 60%에서 70% 정도가 최저를 맞춘다라고 보통 보고 있으니까 수능 공부까지도 좀 병행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교과 성적에 면접이 있는데 최저가 없는 경우 있어요. 자, 그럼 이런 경우는 쌤, 저 그럼 교과가 진짜 완전 점수가 낮은데 이 학교들 같은 경우는 면접 잘 보면 엎을 수 있나요? 물론 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대부분의 합격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는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면접으로 커버는 할 수 있지만, 내가 점수가 많이 미달된다, 이걸 면접으로 뭐 커버하겠다, 이것도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면접을 준비하고 오기 때문에 면접에서 변별력을 크게 가져가기란 사실상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해 주시고, 면접 반영 비율이 좀 높은 학교들 같은 경우는 뭐 진짜 엎을 수 있는 그런 퍼센테이지 자체가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좀 높은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학교에서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평가하는지에 따라서 준비 최대한 열심히 해주신다라고 하면 또 학생들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전형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단계별로 진행하는 학교 있어요. 그러니까 일괄 학사과 단계별의 차이가 뭐냐면, 일괄 학사 같은 경우는
학생들 전체 지원한 학생들을 한꺼번에 면접을 다 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순위를 내리는 거고, 이 단계별 평가는 1단계에서 모집 정원의 몇 배수 이상을 먼저 선발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선발을 해서 이 선발된 학생을 중심으로 면접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일괄 면접 같은 경우는 내가 뭐 등급이 현저히 떨어지더라도 면접 볼 기회가 있지만, 이 단계별 면접에서는 내가 점수가 현저히 낮다라고 하면 1단계에서 선발이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경쟁률이 이 배수를 넘어섰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면접 볼 수 없는 확률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최저 기준이 없기 때문에 면접적인 부분들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학교들마다 면접을 보는 방식이 다 달라요. 뭐 단체로 해가지고 다대다로 보는 부분이 있고, 또는 3대1로 면접을 보는 경우가 있고, 또는 뭐 기초 자료를 줘가지고 거기에다가 글을 써서 그 글을 기반으로 면접을 보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해당 학교가 어떤 식으로 면접을 진행하는지를 수시 모집 요강이 나왔을 때 확인해 주시고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뭐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면접 전형이 있죠. 자, 고대 세종의 이제 뭐 약학과 같은 경우는 지금 1단계에서 5배수를 선발을 하고 면접을 본다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뭐 최저 기준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이 학과 같은 경우는 뭐 약대니까. 자, 그리고 교과 성적 100%의 최저 기준이 없는 학교. 자,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이 최저가 없고 교과 성적 100%로만 선발되기 때문에, 내가 내신 등급이 정말 월등히 높다라고 하면 이 학교들 지원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점칠 수가 있죠.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이 학교에 지원을 했을 때 선발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다른 전형들에 비해서 조금은 좀 수월한 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방권역 또는 내가 뭐 서울권에서 정말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내신 등급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면 뭐 지원했을 때 뭐 뽑히겠죠. 당연한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사실 특목고, 우리가 흔히 이제 밑에다가 제가 작성을 좀 밑에는 안 보일 수 있으니 좀 이걸 지우고, 고2, 고3 지우고,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내신 등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뭐 특목고, 그리고 뭐 약간 자사고인데 이것도 학교들마다 달라요. 뭐 지역 단위, 광역 단위로 들어가는 학교가 있고, 또 뭐 전국 단위로 뽑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광역 단위보다는 우리가 흔히 전국 단위로 모집하는 학교가 좀 더 이제 학교가 좀 더 흔히 그냥 성적적인 부분만 봤을 때 좀 좋은 학교라고 평가가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특목 라인이라든지 자사 라인들은 이 교과 전형에서 일반고 학생들에 비해서는 조금 평가가 떨어진다. 그 이유가 내신 등급 자체가 특목이나 자사는 잘 나올 수가 없어요. 학생들이 뭐 비등비등하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제 과거의 영상에 뭐 이제 원점수 편작 평균, 그리고 학생부 성적 분석하는 영상을 보시면 좀 자세히 아실 수 있는데, 이 교과 전형은 아무래도 진짜 일반고 학생들이 확실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 전형이다. 좀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뭐 그렇다고 특목이나 자사 학생들을 아예 안 뽑나요? 또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특목고나 자사고에서 사실 뭐 1등급이 나오기도 어려울 뿐더러 최상위 등급을 가져가는 친구가 사실 교과 전형에서 학교에 이렇게 집어넣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원래 그런 학교,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좀 희망하는 학교가 스카이 이상의 뭐 의대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희망하는 친구가 많기 때문에 그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자, 이제 교과 전형에서 학교장 추천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어느 정도의 이제 그런 뭐 추천을 해줘야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보셔야 되는 게, 학교들이 학교장 추천이라고 이름은 지어놨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냥 전체 그냥 내가 쓰고 싶으면 쓸 수 있어 라고 하는 학교, 그러니까 모집 정원을 안 두는 학교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뭐 경기대 같은 경우 고교별 20명 이내 추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광운대 같은 경우는 고교별 추천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그냥 학교장 추천이지 일반 교과 전형이랑 크게 뭐 다르지 않다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이랬을 때 교과 같은 경우는 100%로 지금 선발을 하고, 뭐 다른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교과 전형과 뭐 크게 다르지 않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내가 어떤 학교를 해당하는 학교를 좀 지원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학교의 모집 요강을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셔서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간단해 보이지만 정말 복잡한 전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생각을 좀 그렇게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종합 전형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종합 전형은 기본적으로 뭐 생기부, 자소서, 면접 이렇게 3단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서류 1단계에서 학생을 선발을 하고 면접 2단계를 보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단계별로 이제 선발을 하는 학교들이 있는데 이런 학교들 보통은 이제 종합 전형이라고 하면 최저 등급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지 않는 학교들이 좀 많아요. 근데 이제 올해는 또 최저 등급을 또 형성하는 학교들 또 생겼고 좀 그런 부분들은 각 이제 모집 요강을 통해서 좀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된다. 제가 이거를 학교별로 다 말씀드리기에는 지금은 계획안이기 때문에 뭐 정확하지도 않을 뿐더러 대략적으로는 확인을 해주시되 실제로는 모집 요강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서류에서는 보통 우리가 생기부, 자소서를 토대로 활동과 비교과적인 부분을 본다라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식으로 라인을 짜고 스토리를 잡고 또 어떤 식으로 이 학교에 어필을 할지 이런 활동적인 부분들을 좀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시기가 2020년 10월 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걸 보고 계시는 보통 고2 학생들이 많겠죠. 고2 학생들은 내가 이제 활동을 어떤 식으로 마무리를 하고 보여줄까에 대해서 좀 잡아주셔야 됩니다. 사실 그 코로나 때문에 비교과 영역을 좀 만들기가 쉽지는 않죠. 일반 학생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 자체가 학교들이 주어진 여건에 맞춰서 최대한 그런 역량 발휘를 좀 할 수 있는 학생들을 뽑는 거기 때문에 뭐 코로나라는 게 전국 단위로 지금 학생들이 다 이렇게 어, 다 이렇게 지금 환경적인 부분이 노출이 되어 있는 거고 여러분들 개별로 다 이렇게 진행되는 건 아니니까 뭐 그런 부분들 염려해서 선생님과 소통하시면서 학교별로 준비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전 기본적으로 좀 어느 정도는 다 준비를 해서 수시에서 사실 여러분들이 활동을 안 하고 학종을 준비 안 하더라도 수시에서 학종 쓰시거든요. 왜냐하면 수시 원서철이 되면은 학생들이 내 옆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우리 반 친구들도 다 학종을 너도 나도 쓰니까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 등급이 낮은 애들도 합격하는 것 같아 뭔가 그니까 그냥 쓰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은 등급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등급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교과 성적으로 봅니다. 성적. 그랬을 때 이 성적이 뭐냐면 여러분의 원점수 그리고 표준 편차 그리고 학년 평균을 토대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등급에 연연해서 나는 내신 등급이 2등급이니까 이 학교 붙을 거야. 이런 거 없어요. 자, 그리고 제가 주의를 하나 또 드리자면 생활기록부 장수 뭐 몇 페이지냐 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독서 몇 권 읽어야 돼요. 뭐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자, 그리고 또 뭐 있냐? 뭐 봉사 시간. 봉사 시간 뭐 몇 시간 해야 돼요? 뭐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뭐 제가 이거는 이전 영상에서도 다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뭐 교과 성적이라든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등급보다는 교과 성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생활기록부 몇 페이지는 사실 그 양치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활기록부에 활동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리고 과정이 어떻게 들어갔는지가 들어가야겠죠. 이거는 제가 그 이전에 각 대학들이 발표한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을 분석을 해주면서도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리고 독서 몇 권 읽었는지 권수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책을 읽었는지 또 얼마나 내가 관심 있는 분야, 관심 분야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 독서로 탐구를 했는지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봉사 시간 몇 시간? 이런 것보다 사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봉사 시간을 뭐 하기도 쉽지도 않고 단순한 봉사 시간의 이 양치기는 안 됩니다. 얼마나 지속성이 있게 했는지 그리고 이 내용이 어떤 건지를 대학들은 평가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합전형은 뭐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기준을 삼고 좀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영상을 찍다 보니까 지금 갑자기 컴퓨터가 렉이 걸려가지고 꺼져서 지금 다시 여기서부터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학생부에서 이제 서류와 면접을 통해서 또 뽑는 학교들이 뭐 대진대부터 시작을 해서 협성대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대부분의 학교들이 좀 면접 전형, 아까 최저 학력 기준이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종합 전형에서는 최저가 있는지 없는지를 조금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교과 전형에 비해서는 최저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종합 전형으로 진행이 됐을 때는 내신 등급이 아니라 학생들의 그런 학생부의 이제 성적을 보기 때문에 이 성적을 보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학생의 수준을 평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 내신 등급만 본다라고 하면 지역마다의 그런 뭐 1, 2등급의 퀄리티가 다를 수도 있고 또 제대로 된 평가를 구분해내기가 쉽지 않겠죠. 근데 학생부 성적에 있는 뭐 원점수라든지 원점수 그리고 이제 평균 편차를 분석을 해보면 그 지역의 좀 특색이라든지 학교의 그런 수준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학생의 수준까지도 좀 파악이 가능하다 어느 정도는. 그래서 보통 이제 최저가 없는 경우도 많고 또 이제 면접을 진행을 하게 보면 학생의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다 평가가 돼요. 그러니까 최저 학력 기준이 없어도 이 학생이 우리 학교에 왔을 때 수업을 좀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교들 중에 학종이지만 면접이 없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자, 면접이 없는데 서류에 이제 자기소개서가 포함이 돼서 학생부랑 자기소개서 이 두 가지로만 학생을 평가하겠다. 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좀 면접에 자신이 없다.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 좀 지원을 해보면 좀 좋고 또 그랬을 때 대부분의 이제 요즘 좀 트렌드, 학생부 종합 전형의 좀 트렌드가 이 자기소개서와 면접이 좀 이렇게 없어지는 추세다. 그래서 생활기록부로만 좀 평가를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가져가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선생님 학종에서 생활기록부랑 자기소개서, 면접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한가요? 라고 하면 저는 이제 생활기록부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 사실 생활기록부를 잘 만들어 놔야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자기소개서와 면접으로 이어진다 정도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면접고사가 없는 학교들은 이렇게 진행이 돼 있고, 학교들마다 또 학종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명지대학교의 명지인재 면접 전형은 서류와 면접을 통해서 면접고사로 학생들을 선발을 한다라는 거겠고, 명지인재 서류 전형 같은 경우는 면접이 없이 자기소개서 학생부로 학생을 선발한다는 겁니다. 자, 뭐 이런 부분들 내가 어떤 부분에 좀 더 이렇게 강한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내가 지원을 하면 유리한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생부 종합평가 100%는 이제 서류 자체를 자소서까지도 우리는 보지 않겠다. 우리는 생활기록부로만 학생들을 평가하겠다라는 학교들이고, 자, 그랬을 때는 학업 역량 측면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학생부 종합 전형에는 흔히 4대 요소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제 평가 요소 중에 4대 요소가 있는데, 학업 역량과 그리고 뭐 전공적 합성, 그리고 발전 가능성, 인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는 전공적 합성이 아니라 계열적 합이라고 말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들도 트렌드가 이제는 뭐 전공적 합보다는 계열적 합이다. 그래서 꼭 그 해당하는 내가 지원하는 전공의 활동을 우리 학교 고등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라 뭐 그게 이제 인문계열이나 자연계열이나 뭐 공학계열 뭐 이렇게 좀 크게 그렇게 활동을 해주고 움직여주는 게 우리 전공 왔을 때도 잘 맞는다라고 좀 더 이제 넓게 확장됐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 정도를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내가 생활기록부만 보는 이런 전형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이런 학업 역량과 계열적 합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놓치지 않고 좀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 아무래도 자소서랑 면접이 없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냥 뭐 뽑히면 운 좋은 거지 그냥 도박성으로 넣는 경우 있는데 절대 도박성으로 지원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또 수시 지원을 보통 6개를 해요. 6개를 이제 하는데 6개 지원을 하는데 뭐 6학종을 넣는다든지 그러니까 6개 다 학종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뭐 6논술을 넣는다든지 이거는 절대적으로 좀 안 된다. 이거는 전략을 잘못 짠 거다. 물론 내가
수능이 어느 정도 좀 잘 나오는 학생들이라면 뭐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거는 되게 어리석은 어, 진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생각해 주시고 왜냐하면 학종이라든지 논술은 내가 준비를 한다고 해서 여기에 100% 합격할 거란 보장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6개 다 학종 쓰고 논술 쓰는 건 어리석은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학종 안에도 학교장 추천이 있습니다. 뭐 교과 전형에 있는 학교장 추천처럼 똑같이 학생을 이제 학교에서 어느 정도 이제 뭐 추천받은 학생이 지원을 할 수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 평가 방식이 좀 다르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일반 교과 전형이랑.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크게 종합과 교과에서는 이야기가 좀 됐다. 그래서 뭐 이중 등록 금지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복수 지원 금지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논술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건 지우겠습니다. 자,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학교별로 이제 자체 논술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성적 자체 등급 내신 등급이 이 성적화가 돼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논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학교 내신 등급이 점수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논술 성적과 더해서 학생을 선발한다라는 얘기가 이 학생부 30에 논술 70 뭐 이런 식인데 실질적으로 이 내신 등급을 점수화시켰을 때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점수 차이가 굉장히 적어집니다. 그러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이렇게 돼 있는 학교들 이렇게 학생들을 뽑는 학교들도 거의 논술 성적 100%로 뽑는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논술 준비에 되게 열심히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가져가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논술에도 이제 최저 등급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최저 학력 기준도 못 맞추면서 논술한다고 논술학원 다니지 마십시오. 돈 낭비입니다. 돈 낭비. 그래서 기존에 논술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수능 공부까지도 또 병행해 주시면서 진행해 주셔야 되고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그만큼 이제 논술 잘 보는 학생들이 지원을 많이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고려해서 전략을 짜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수능 최저 없는 학교들은 논술 준비를 더 해당 학교에 맞춰서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수시 모집 이제 학생부 교과 성적 산출 방식은 제가 이건 나중에 다른 콘텐츠로 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야기할 것도 많고 아무래도 좀 복잡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의예과 이 자료를 보면 뭐 의예과에 대한 수능 최저 등급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치대 같은 경우, 치의학과 같은 경우 그리고 한의학과, 약학과까지 이렇게 자료를 보실 수 있으니까 해당 학과에 지원하시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좀 눈으로 보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뭐 교대 같은 경우, 교육대학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고 교대 이제 정시 모집에서는 학생들마다 이제 뭐 면접이 있는 학교들이 있으니까 면접 준비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디지스트, 지스트, 카이스트, 유니스트라고 하죠. 이 과학기술원은 면접 평가가 들어가요. 그래서 준비를 좀 해주셔야 되고 수시 육해제약, 그러니까 보통 수시 6개 쓴다고 했죠. 거기 부분에 적용되지 않는다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사관학교라든지 경찰대학 같은 경우는 학교들마다 이제 단계별로 학생들을 선발을 해요. 그리고 체력 검사도 보고 자체별 시험을 보기 때문에 이 자체별 시험과 면접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주셔야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들에 따라서 이제 수능 점수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니 수능 점수도 어느 정도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수능 시험에 이제 내년이죠. 내년 수능 시험에 대한 정보들 이렇게 쭉 나와 있으니까 한 번씩 봐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도움을 좀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시에 대한 이야기 쭉 나오고 뭐 자세한 얘기는 사실 모집 요강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획안을 통해서는 뭐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시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